우와야, 도서관 멋지다. 완전 멋있다. 여기서 나도 공부하고 싶어. 우리 나중에 여기서도 즐겁게 공부하자. 그래.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자, 영상 조금 기간을 두고 올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올렸어요. 왜냐면 복습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앞에 문제, 20문제는 이미 충분히 복습이 됐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요. 뒤에 마지막 문제, 5문제 우리 친구들과 풀어볼 텐데, 자, 마지막 5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우면 어렵고 풀 수 있으면 풀만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도형 선행이, 나는 중학교 선행이 됐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움 없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중학교 선행이 되지 않았어 해도 우리 친구들이 사고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 즐겁고 신나고 조금은 어렵지만 화이팅 넘치게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부터 우리 도전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21번. 여긴 1번이죠. 자, 가형, 나형 시험지 잘 구분해서 보시고요. 문제를 볼게요. 똑같은 정육면체가 있어. 똑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를 모아서, 자, 여러 개 이런 큐브가 있었던 거야, 친구들. 이런 조그만한 큐브 있죠. 이 쌓기나무를 모여서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들었대. 제가 일부러 조금 작게 그렸어요. 왜? 여러 번 그려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었대.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KJ용우 수준인 게, 내가 다 칠했으면 문제가 쉽죠. 그치? 자, 문제가 쉬운데 몇 개의 면을 골라서, 몇 개를 골라서 색칠했는지는 몰라. 근데 몇 개의 면을 골라서 색을 칠한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다 해쳤어. 다 무너뜨린 거죠. 그랬더니 이거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낱개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칠도 되어 있지 않은 작은 정육면체의 개수가 24개였대. 맨 처음에 작은 정육면체는 모두 몇 개였으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에 있는 친구가 6개의 면에 모두 색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6개의 면에 다 색칠을 했어. 그럼 내가 색이 안 칠해진 정육면체는 어디에 있는 정육면체겠어요? 속 안에 있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겉면에 색칠을 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칸까지는 이미 색칠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이 바닥 칸도 다 색칠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옆에도 우리는 색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색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즉, 요 속 안에예요. 만약에 여기에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전체 개수는 양옆을 빼죠. 양옆을 빼니까 x 빼기 2. 그 다음 여기도 양옆을 빼야 되죠. 2개. 앞에 2개, 뒤에 그러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총 2개니까 x-2. 높이 쪽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빼야 되고요. 어디 부분 빼야 돼? 이 부분 빼고 요 아랫부분 빼고요. 자, x에서 2개 뺐으니까 x-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속 안에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죠. 이게 교과 심화에서 나오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색칠이 안 돼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아, 그럼 색칠되어 있으면 얘를 빼야 되는구나까지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24개에 집중을 했어요. 이 24개. 자, 지금 선생님이 개수를 셀 때 곱하기를 했던 거 보입니까? 그러면 24를 고백골로 나타내세요.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이죠. 소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자, 소인수분해 몰라도 고백골로 나타내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요, 24는 2, 3, 4? 2, 3, 4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어떤 수의 제곱으로 묶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곱이 되면 예를 들어 제곱은 될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6. 지금 2의 제곱은 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건 왠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보면요. 예상을 합니다. 모든 변이 다 다른 개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나 한 개의 면에만 색을 칠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한 개의 면에 색을 칠했으면 위에
여기다 색을 칠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색을 칠하면 요 1층까지 지금 색이 칠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요. 지금 얘를 X개가 있고요. 여기도 X개가 있었어. 그 다음 이 전체가 X개라고 했을 때요. 색칠하지 않은 개수는요. 여기 X 빼기 1개, 가로는 그대로 X개, 세로는 그대로 X개가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 3, 4나 이 형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나는 두 개의 면을 색을 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두 개의 면을 마주 볼 수도 있고요. 마주 보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위, 이렇게 아래 부분. 그럼 우리는 전체를 우리 몇 개로 놓기로 했어? 원래 처음을 X개라고 놓기로 했죠. 그러면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그럼 여기가 이미 색칠이 돼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빼기 2죠. 근데 요 부분 보이죠? 그 다음 어디예요? 요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그대로 X개고 여기도 그대로 X개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왜? 여긴 뺑 칠한 게 없잖아. 앞, 뒤가 칠한 게 없으니까. 그럼 얘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2가 되는데요. 지금 2, 6이 안 되죠. 왜? 2, 6이 아니잖아. 더 작아지잖아. 그럼 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색칠할 때는 꼭 마주 봐야 되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마주 보지 않고 어떻게 칠할 수도 있냐면 붙일 수도 있겠죠. 위, 옆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색칠했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전체 처음의 개수는 X개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X개 정육면체니까. 그럼 얘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얘 잘라야 되죠. 그 다음 여기도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앞뒤는 자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대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가로가 얘 때문에 요 면이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요 면 색칠되어 있죠. 그래서 X가 아니고 X 빼기 1이 될 거고요. 이 세로는요. 윗면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윗면을 빼세요. X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 가로 여기 높이까지 됐고요. 세로는 그대로 아무것도 앞뒤가 색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대로 X개예요.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1,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 6이 되냐고. 안 되잖아. 왜? X 하나하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은 아니야. 왜? 이게 답이거든. 세 개 면이에요. 우리가 세 개 면을 색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위,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요 뒤죠. 이 뒤를 색칠했다고 칠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야? 여기를 색칠했기 때문에 요만큼 잘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앞에도 색칠, 위도 색칠했으니까 요만큼 잘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왜? 여기 색칠했으니까 여기도 색이 칠해졌을 거고요. 여기도 색이 칠해졌을 거고요. 그 다음 뒷면 보이죠? 뒤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색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죠? 이 가로는 하나를 뺀 X 빼기 1입니다. 이해됐어요? 하나를 뺀 X 빼기 1이고요. 그 다음 여기를 볼게요. 여기 이거 아니겠다. 그치? 여기도 뭐가 돼요? X 빼기 1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얘도 돼 안 돼? 여기 뒷면이잖아. 그럼 얘는 안 되죠. 그럼 얘도 아니야. 그럼 하나 더 찾아야 되겠네. 왜? X 빼기 1이고 여기도 X 빼기 1이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세 개 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세 개 면을 찾으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 이렇게. 그 다음 하나는 어차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할까요? 그리기 편하게. 자, 그럼 이거 같은데 왜? 지금 여기까지 색칠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도 여기까지 색칠이 돼 있죠. 그럼 얘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즉 윗면과 아랫면이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X 빼기 1이 될 거고요. 옆면이 색칠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 가로는 뭐가 될까요? X 빼기 1이 되겠죠. 하지만 앞, 뒤가 색칠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뭐가 돼요? X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 왜? 앞, 뒤는 색칠이 안 돼 있어. 선생님이 다시 그리면
어느 부분을 색칠했냐면 친구들 어디 부분을 색칠했냐면 앞, 위, 아래 그리고 옆 이걸 색칠했어요. 그럼 앞뒤는 색칠이 안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x죠. 그럼 개수는 x 빼기 2 x 빼기 1 곱하기 x 우리 이거였다. 그치? 그러면 이 형태가 이면이죠. 우리 이면을 보면 자 이거 그림이 아니었어. 자 이면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x 빼기 2 x 빼기 1 그럼 우리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x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가 되죠. 그럼 2, 3, 4 나오죠. 그럼 처음 개수가 4 곱하기 4 곱하기 4 1층에 16개 모두 몇 개? 64개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색칠한 면의 개수를 우리 하나하나 찾다 보면 자, 세 번째 이 부분 이렇게 다 동시에 연결하는 건 안 되고요. 아주 보는 면과 어떤 한 면을 색칠했을 때 이 곱하기의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방정식으로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 하나하나 해보면서 대신에 이 개수 세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조금은 유연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인수분해를 했어. 예를 들어 나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배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인수분해해서 심화 부분을 알려줄 거고요. 자, 나는요 중학교 3학년까지 선행을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풀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는 본인이 선택하시고 연습해서 다 네 문제로 만들기. 자, 몇 개의 주머니에 구슬이 들어있어.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구슬이 들어있대. 근데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구슬의 개수는 모두 같아. 근데 주머니의 개수와도 같대.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머니가 3개야. 안에 들어있는 개수도 3개가 돼야 돼. 내가 주머니가 예를 들어서 4개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도 4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문제? 근데 나는 주머니 개수를 몰라. 그래서 주머니를 모르니까 이 주머니의 개수를 X개라고 했어요. 네모개보다는 쓰기가 편하죠. X. 그러면 주머니의 개수, 이게 주머니의 수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모두 구슬이 X개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구슬의 개수는 X개씩 X주머니니까 곱하죠. 그래서 X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어요? X 곱하기 X를 우리 X제곱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주머니가 조금 작은 듯해서 주머니 여기다가 5개를 더 갖고 왔어요. 주머니를 5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5개에다가 다시 구슬을 담았어요. 담았는데 구슬의 개수가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주머니의 개수가 X개가 아니죠. X 플러스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머니 한 개당 들어있는 구슬의 수를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Y개씩 들어있다고 할 건데요. 자, 선행이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버전 1이라고 할게요. 풀이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 X제곱 보이죠? 이 X제곱이 X 플러스 5로 어때야 돼요?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왜? 구슬을 똑같이 나누어졌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X를 예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상하는 방법.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X를 예상을 했더니 뭔가 자, X 더하기 5야.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10이야. 15. 100 나누기 15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뭔가 여기서 얘를 나눴을 때 될 만한 수를 예상을 하세요. 뭐 11 같은 건 안 되겠죠. 12 한번 해볼까요? 12 곱하기 12를 분수로 나타내면 좀 더 쉬워요. 17이니까 얘도 안 되겠죠. 13도 안 될 것 같아. 14? 얘가 19가 되니까 안 될 것 같죠. 15 한번 해볼게요. 15 곱하기 15를 분수로 나타내세요. 얘는 20입니다. 5, 3, 5, 4 안 되죠. 그럼 얘도 안 됐어.
그러면 15도 아니야. 16이면 21 홀수라서 아닐 것 같고. 자, 17이야. 17이면 22. 안 돼. 약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15, 17, 18. 18이면 24 안 돼. 19도 안 돼. 그럼 우리 뭐 생각해? 아, 그러면 19 한번 해봤더니 19 곱하기 19가 소수여서 얘도 불가능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하려면 20 같은 5의 배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 곱하기 20을 뭐로? 25로 나누죠. 그러면 얘가 5로 약분하면 4, 얘 5고요. 5로 약분하면 4. 그래서 16개씩 담을 수 있다라고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뭐를 구하냐면 처음에 있던 주머니의 개수 X개입니다. 이 X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20, 20개라고 알 수 있죠. 이게 버전 1, 나 중학교 3학년 1학기 인수분해 안 했어야 하는 친구들 위한 풀이고요. 자, 버전 2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를 배웠어도 부정방정식 내용을 배웠어야 돼. 물론 일품이라든지 뭐 A급이라든지 블랙라벨 좀 어려운 심화 수학서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왜? 인수분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 자, 정수 조건에서는 인수분해의 연장선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심화 문제고요. 물론 공통수학 1을 끝낸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거고요. 최소 중학교 3학년 1학기 인수분해를 배운 친구만 이해할 수 있는 풀이니까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걸 쓰시고요. 3학년 1학기 인수분해를 배웠다는 친구는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주머니 개수가 x 플러스 5였어요. 그치? 그 다음 내가 몇 개 들어있다고 했어? 한 개당? y개야. 그러면 한 개당 지금 얘가 주머니의 개수, 한 개당 들어있는 개수는 전체 x제곱개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왜? 주머니 개수 곱하기 한 개당 들어있는 개수니까.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이항. 뭐 얘를 이항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xy 플러스 5y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라고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 부분을 보면 y로 공통인수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의 인수분해의 특징은 뭔가 공통 부분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야? x 플러스 5죠. 그러면 x제곱이 x 플러스 5를 갖고 있으려면 뭐가 생각나? 제곱차가 생각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25, 얘도 플러스 25를 해보세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5 마이너스를 묶으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5는 25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y x 플러스 5 그럼 여기가 제곱차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는 25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공통인수 x 플러스 5로 묶으면 앞에 y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우리는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25죠. 그럼 얘도 정수,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5보다 커야 됩니다. x 플러스 5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1, 25, 5, 그 다음 25, 1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얘는 25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얘는 1밖에 안 되겠죠. 왜? 나머지 5는 0이라서 안 되잖아. 그치? 1은 마이너스 4라서 안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x가 20개라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풀이가 쉬운데 선행이 좀 나가셔야 되고요. 안 나간 친구들은 예상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연습하면 문제 뜻만 잘 이해하면요.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오늘 바나나 나라에 왔어요. 친구들 만나러 빨리 갈게요.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읽고 설명을 조금 해줄 거예요. 자, 다음 그림처럼 넓이가 144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알 수 있습니까? 12로 알 수 있죠. 거기에 직사각형 EFGH가 놓여 있다. 근데 이 각변 EH 그 다음 FG는요 AD하고 BC와 평행이고요. 얘 세로도 양 끝의 변과 평행일 때 뭐가 돼 있냐면 요걸 찾으세요. AG, CH 어딥니까? AG, A, G, C, H 이 부분이 뭐라고 했어? 정사각형의 4분의 1배래.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금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이 있을 때 변입니다. 밑변. 요 넓이나 이 넓이나
뭐 이 넓이나 같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로 가서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높이가 일정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밑변을 어디로 설정하는지,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내가 얘를 사각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삼각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밑변을 여기로 잡아줄 거예요. GH죠. 여기 보입니까? GH.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삼각형 보이죠? A, G, H 보이죠? 그게 보기 힘든 친구들은 얘 꼭지점을 2로 내리세요. 1로 내릴까요? 이렇게. A가 B까지 이동했어요. 그럼 얘하고 넓이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가 밑변이잖아? 그럼 높이는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 방향으로 여기까지가 높이 H1이라고 되고요. 요 삼각형은 밑변 똑같이 GH죠. 그 다음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 C에서 이만큼까지가 높이 H2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HG 곱하기 H1, 그 다음 더하기, 선생님 나누기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 HG 곱하기 H2, 이걸 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HG 곱하기 H1 더하기 H2 나누기 2, 먼저 똑같은 HG, HG를 곱했으니까 얘네들을 더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분배법칙 배웠죠? 얘네들을 더하고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우리가 H1 더하기 H2는 BC의 길이와 같잖아? 그래서 12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HG, 여기가 HG 10이면 곱하기 6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HG 곱하기 6이 아까 뭐라고 했어? 전체 넓이 144의 4분의 1이야 라고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HG 곱하기 6이 4, 3, 12, 24, 46, 36이에요. 그럼 HG의 길이는 6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뭔가 보자. BHD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되죠? 어차피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웁니다. 자, BHGD 어딨니? H 맞죠? D인가요? 오케이, 요거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문제의 킥이 뭐다? 밑변입니다. 밑변을 어디로 설정하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공통 밑변, 얘로 봅니다. 그러면 높이는 밑변과 마주보고 있는 여기 보이죠? 여기를 뭐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요 삼각형은요, 밑변이 어딥니까?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 방향으로 내렸어요. 그럼 결국에 얘가 높이 B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밑변 2H 곱하기 한 번 해도 되죠.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 과정입니다. 나누기 2가 144의 3분의 1이다. 그러면 2H 곱하기 아까 A 더하기 B 얼마였어요? 정사각형 10입니다. 6은요, 약분 3, 4, 12, 3, 8에 20, 맞고요.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2H는 8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2H8 찾았어요. 그럼 직사각형이 넓이 구하래. 여기가 2, 여기가 F, 여기가 G, 여기가 H인데 2H가 8, HG가 6이에요. 그래서 6 곱하기 8, 정답은 얼마야? 48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뭐를 알아야 돼?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 분배법칙 알아야 되고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쳐졌을 때 밑변을 잡으세요. 밑변과 높이, 그 다음 밑변과 높이. 근데 높이의 합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라는 것까지 캐치하면 약간은 선행이 필요한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행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형이 조금 눈에 익도록 연습하고요. 물론 연습을 한 번 끝내면 안 되지. 그치? 몇 번씩 내가 좀 어려워. 몇 번 반복하면 반드시 성취 뭐라고 해야 될까? 완성?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도형이 많아, 뒷번호에.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가로줄, 여기 격자판 모는종입니다. 모는종인데
선분 AB와 선분 CD가 점 E에서 만날 때 요 노란색 각 보이죠? 요 노란색 각이 몇 도디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그냥 설명을 해주면 얘는요. 합동인 도형을 만든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합동인 도형을 만들 건데 자 보세요. 먼저 이게 모는 종이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요 삼각형 보이죠?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 보자. 직각삼각형 만들 때 여기를 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요렇게 되면 여기가 직각 만들어지죠. 왜? 1, 1. 그 다음 두 칸 SAS 합동 나오죠. 그럼 요렇게 분홍색과 이렇게 분홍색이 합동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를 동그라미, 그럼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야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각은 X, 합동이니까 이 각은 동그라미. 아하, 여기가 90도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어때요? 같죠? 어디?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이미 합동이니까 같아. 그래서 보조선을 한 번 더 연결했어요. 뭐가 나와? 직각이등변 사각형, 삼각형 45도, 45도. 요 삼각형 보입니까? 요 삼각형, 요거 직각이등변 삼각형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A, B, C, D, E, F라고 합니다. 뭐가 그 다음 보여야 되냐면 얘들아 사각형 FA, CD가 보여야 돼요. 이 FA, CD는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 다음 얘하고 얘가 어때요? 평행이지. 우리 그전 기출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 조건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고요. 그 길이가 같아. 평행사변형. 물론 얘하고 얘가 평행이어서 평행사변. 이것도 돼요. 자, 그러면 평행이냐? 얘가 이 변과 평행이야. 그럼 요 각이 동의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요 각이 얘하고 동의각. 그러면 얘가 45도 더하기 동그라미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느 사각형에 집중을 하냐면 여기 보입니까? 요 사각형 빗금 쳐줄까요? 요 사각형 보이죠? 그러면 45도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90 그리고 나는 얘를 별이라고 할게. 우리가 구하는 거 별이 몇 도가 돼야 돼? 360도. 왜? 사각형이니까 얘 x 그 다음 얘 더하면 몇 도? 얘가 360도. 근데 이미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 도라고 했어요? 90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만큼이 180도란 말이야. 그럼 45도 더하기 별이 180도라고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별은 180도에서 45도를 뺀 135도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합동인 도형 만드세요. 어떻게 했어? 처음에 얘에서 얘 합동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 변과 이 변이 합동이니까 길이가 같아. 이렇게 그으면 뭐가 되겠어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랬더니 이 사각형 FACD가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이 뭐다? 동의각이야.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요 사각형의 내각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합동인 도형 찾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도형을 센스 있게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우리 마지막 문제야. 자, 이 문제는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6개의 변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 6인 육각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것은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넓이의 몇 변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먼저 생각할 때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왜? 아니 육각형의 변의 길이가 같아야지. 각도 같은데 각이 같은데 어떻게 변의 길이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만약에 사고력 수학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뒷부분에서 나올 거고요.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를 그리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정삼각형을 생각하세요. 정삼각형이면 모든 각이 몇 도다? 60도다. 그러면 내가 그냥 대충 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길이.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 그 다음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이 각이 얘도 60도고 얘도 60도입니다. 그럼 이 각은 120도. 얘도 60도, 얘도 60도, 이 각 120도. 맞죠? 그러면 지금 어때? 네 각의 크기가 전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당연히 평행하게 긴 거예요, 이거. 마주보는 변. 이 마주보는 변과 평행하기 때문에 모든 각의 크기가 120도로 나와요. 단, 길이가 다를 수 있겠죠. 왜? 내가 자르는 삼각형 보이죠? 이 자르는 삼각형의 길이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어떻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육각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걸 찾으려면 자르는 게 어때야 되겠어? 길이가 짧아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내가 얘네들 없애서 만든 육각형이란 말이야. 근데 걔가 넓어야 돼. 길이가 아니고 넓이가 커야 돼. 그러면 이 버린 애들이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넓이가 어때? 최대 넓이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 1, 그냥 아무거나 했어. 2, 차례대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도 1일 거고요. 얘가 2면 얘가 2고 얘가 3이면 3입니다. 그럼 우리는 1, 2, 3 썼죠. 나머지 4, 5, 6을 저기다 조합을 할 건데 얘들아. 볼게요. 지금 1, 2가 제일 짧지? 그치? 제일 작아? 그러면 6 제일 긴 걸 놓으면 돼. 그러면 2, 3하고 여기가 그 다음이네? 그러면 6 했으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얘네들이 제일 커. 5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얘는 얘입니다. 볼까요? 1, 어딨어 2? 여기 2, 그 다음 3, 4, 5, 6 어때? 길이가 1, 2, 3, 4, 5, 6으로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정삼각형에서 꼭지점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오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기한 육각형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잖아. 그런 다음에 우리 뭐를 알아야 돼? 자, 가장 넓은 것의 넓이를 구하려면 작은 거를 우리 어떻게 버려야 되겠죠. 그럼 나는 얘를 1이라고 놓을게. 그러면 선생님 2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돼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거예요. 2학년 2학기에서의 도형의 닮음을 배울 친구들을 위해서 넓이의 비를 이용할 거고요. 그걸 안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사고력 방법으로도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면 평행한 보조선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가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그럼 여기는 4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3을 그리면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 이렇게 만들면 1, 2, 3, 4, 5, 6, 7, 8, 9 그럼 여기가 9개라고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닮은 비라는 게 있어요. 지금 길이의 비가 1대 2예요. 그러면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가 1대 2였어. 그럼 넓이의 비가 1대 뭐로 갑니까? 그렇죠. 4가 되고요. 길이의 비가 1대 3이면 넓이가 1대 9칸 9였죠. 그래서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건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면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빠지는 게 이만큼이야.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어? 얘네 다 더하면 9였죠. 그럼 9야 한 변의 길이. 이거 한 변의 길이입니다. 그럼 닮은 비로 갔을 때 1대 9가 되죠. 1대 전체 9가 됩니다. 닮은 비가 1대 9니 넓이의 비는 우리 어떻게 한다? 제곱한다고 했어요. 그럼 1대 얼마입니까? 81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육각형 넓이를 구할 거예요. 육각형 넓이는 이 81에서 81이에요. 81에서 빼죠. 1, 4, 9. 1 더하기 4 더하기 9. 그럼 얼마야? 여기가 1 더하기 4 더하기 9. 81에서 14를 빼면 67인가요? 그럼 볼게. 가장 넓은 것의 넓이가 67이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 1이야. 그럼 몇 배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67배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면 67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육각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육각형은 어떻게 한다? 정삼각형에서 꼭지점 부분에 마주보는 변과 평행하게 그어주세요. 얘도 얘하고 평행하게 그어주시고요. 얘도 얘하고 평행하게 그어주시고요. 그럼 길이는
넓다고 했으니까 짧은 걸 놓고 길이를 맞추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가장 넓은 육각형이죠. 그래서 전체 넓이의 비를 알기 위해서는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원리가 길이의 비가 1대2야. 넓이의 비는 몇 칸이었어? 한 칸 대 4칸이잖아. 그치? 그럼 1대4. 길이의 비가 1대3이었어. 한 칸 대 9칸. 1대9죠. 아, 제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9예요. 그럼 넓이의 비가 1대9고 81. 그럼 육각형의 넓이는 여기 요 꼭지점 부분의 삼각형을 빼서 67. 그럼 1과 67이니까 67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오늘 새로운 걸 조금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뒷번호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오답은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이거를 보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이해하는 것과 시험은 달라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오답 노트 영상 한번 보시고요. 내가 어느 부분에 틀렸는지 실수하는 구간 체크해서 꾸준히 연습하고요. 반드시 내 걸로 체화시켜야 됩니다. 자, 우선 열심히 하도록 선생님 응원하고요.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배우는 즐거움이 점수가 되는 곳 101 매스